안녕하세요. 복지생활정보마트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금이나 벌금은 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빠져나가는데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은 왜 우리가 직접 신청해야 하지? 많은 분들이 느껴온 불편함이죠. 그런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부분을 확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권리는 구걸이 아니라 당당히 누리는 것이다. 이 말과 함께 이제는 복지지원금과 혜택이 신청주의에서 자동 지급체제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동안은 기초연금이든 통신비 할인 혜택이든 하나하나 주민센터 가서 신청하지 않으면 놓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앞으로는 생일이 되면 기초연금이 바로 들어오고 나이가 되면 통신비가 자동으로 깎이고 병원에 가면 의료 혜택이 자동 적용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복지 자동 지급체제 전환 소식을 중심으로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6가지로 나누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주의의 문제점과 변화의 필요성. 여러분, 지금까지 복지 행정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아시죠? 바로 신청주의 방식이었습니다. 즉,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거나 통신비 할인을 받을 조건이 되더라도 직접 서류를 준비하고 주민센터나 온라인에서 신청을 해야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도를 몰라서 놓치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인터넷 활용이 쉽지 않다 보니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신청을 못해서 그냥 지나가는 사례가 수두룩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기초연금 대상자 중 일부는 아예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놓치는 복지 사각지대가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부분도 바로 이겁니다. 세금이나 벌금은 국가가 자동으로 가져가면서 왜 받을 돈은 국민이 구걸하듯 신청해야 하는가? 바로 이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복지 혜택은 이제 신청하는 제도에서 자동으로 챙겨주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는 게 이번 지시의 핵심입니다. 즉, 앞으로는 국민이 직접 뛰어다니지 않아도 자격만 되면 알아서 복지가 따라오는 체제로 전환된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행정편의 개선이 아니라 국민이 진짜 권리의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바뀌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두 번째, 자동 지급 체제가 의미하는 행정혁신. 여러분, 자동 지급 체제라는 말이 단순히 편리해진다는 의미일까요? 사실 그보다 훨씬 더 큰 변화입니다. 첫째, 행정 효율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이 일일이 신청하고 공무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다시 심사하는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낭비됐고 처리 속도도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자동 지급 체제로 전환되면 대상자 확인 혜택 지급까지 절차가 간소화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국민 체감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65세 생일이 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초연금이 통장에 딱 들어옵니다. 그 순간 어르신들은 내가 진짜 나라의 보호를 받고 있구나 하고 직접 느끼게 되겠죠. 그동안은 내가 알아서 챙겨야 하는 제도였는데 이제는 국가가 알아서 챙겨주는 제도로 바뀌는 겁니다. 셋째,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듭니다. 정보를 몰라서 놓치거나 신청이 어려워서 포기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겁니다. 특히 고령층, 장애인, 취약계층처럼 정보 접근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변화가 될 겁니다. 즉, 자동 지급 체제는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서 행정 혁신과 국민 권리 보장을 동시에 실현하는 정책이라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말 그대로 이제 국민은 더 이상 복지를 구걸하지 않고 당당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미 시행 중인 자동화 제도와 한계. 여러분, 사실 복지 행정에서 자동화 시도는 이미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복지 멤버십 제도예요. 이 제도는 2021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내가 복지 멤버십에 한 번만 가입해두면 정부가 내 소득, 연령, 가구 상황을 분석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림으로 자동 제공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혹은 나이가 일정 기준에 도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으면 이런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정보를 알려주기만 하지 실제 지급까지 자동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국민이 신청을 해야 했고
결과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강조한 건 단순히 알려주는 수준이 아니라 지급까지 자동으로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멤버십 같은 안내 서비스가 1단계 자동화라면 앞으로는 2단계 자동 지급 체제로 진화해야 한다는 거죠.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알림만 받아놓고도 바쁘거나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지급이 자동으로 된다면 이제 그런 문제는 거의 사라질 겁니다. 정리하면 지금까지의 자동화는 안내 서비스 수준이었고 앞으로는 실질적 지급 시스템으로 확대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동 지급을 가로막는 현실적 과제.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제까지 자동 지급 체제가 바로 도입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행정 현실과 데이터 관리의 한계 때문입니다. 첫째, 복지제도의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2025년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수당과 서비스는 무려 5천여 종이 넘습니다. 각각의 수당마다 소득 기준, 재산 기준, 가구 조건이 다 달라서 이를 일괄적으로 자동 지급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겁니다. 둘째, 소득과 재산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최근에 취업해서 소득이 늘었는지 혹은 재산이 갑자기 변했는지 이런 부분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시스템은 아직 부족합니다. 만약 이런 부분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되고 정작 받아야 할 사람이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있습니다. 자동 지급을 하려면 국민의 소득, 건강보험 기록, 가족관계, 나이, 주거정보까지 다 실시간으로 연동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우려가 늘 따라다닙니다. 결국 자동 지급 체제는 이상적이지만 어려운 목표였던 거죠.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리면서 이제는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 혁신과 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자동 지급 체제는 단순히 행정편의 차원을 넘어서 데이터 관리, 정보 보호, 제도 간소화까지 함께 해결해야 하는 큰 도전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자동 지급이 가져올 국민 체감 변화. 여러분, 자동 지급 체제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으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국민이 복지의 주인이 됐다는 걸 실감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첫째, 기초연금의 예를 들어볼게요. 그동안은 65세 생일이 지나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생일이 되면 자동으로 통장에 연금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어르신 입장에서는 행정 절차를 몰라도 혜택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는 거죠. 둘째, 통신비나 교통비 혜택입니다. 지금까지는 할인받으려면 따로 증명서류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되거나 조건이 맞으면 자동으로 요금이 깎이고 지하철 KTX 비행기 할인도 바로 적용됩니다. 아, 내가 알아서 챙기지 않아도 혜택이 따라오는구나 하고 체감하게 되는 순간이죠. 셋째, 의료 지원 혜택도 커집니다. 치과 임플란트, 무릎 인공관절 같은 고령자, 의료 지원이 신청 없이 바로 병원에서 자동 적용된다면 얼마나 편리할까요? 특히 몸이 불편해 병원을 자주 가야 하는 분들에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넷째, 시민안전보험 같은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사고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내가 신청해야 보장받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자동 가입돼 있으니 사고가 나면 바로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변화는 단순히 행정 편리성을 넘어서 국민에게 국가가 나를 챙겨주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까지 줍니다. 그동안은 복지 혜택을 놓치면 내가 몰라서 손해봤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앞으로는 내 권리를 당당히 누리고 있다는 만족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앞으로의 과제와 우리가 기대할 변화. 여러분, 자동 지급 체제가 선언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첫째, 행정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소득, 재산, 나이, 가족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 연동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자동 지급은 현실화되기 어렵습니다. 둘째, 복지제도 자체를 정비해야 합니다. 현재 5,000종이 넘는 복지 서비스는 너무 복잡해서 국민도 헷갈리고 행정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불필요하게 쪼개져 있는 제도를 통합하고 기준을 단순화해 자동 지급 체제와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국민 신뢰 확보도 중요합니다.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는지, 혹시 잘못된 지급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국민이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 지급이 오히려 불안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가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합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들고 국민은 더 이상 신청을 놓쳐서 손해보는 일이 없어질 겁니다. 또한 국가는 내 세금을 걷어갈 뿐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사라지고 국가는 내 권리를 챙겨주는 존재라는 긍정적 신뢰가 쌓이게 될 겁니다. 결국 자동 지급 체제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국민이 복지의 주인임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하는 행정 혁신입니다. 앞으로 하나씩 현실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모두가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복지 행정의 대전환, 바로 자동 지급 체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었던 복지가 이제는 국민이 자격만 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신청주의의 문제를 바로잡고 두 번째로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며 세 번째로는 안내 수준의 자동화에서 지급까지 이어지게 하고 네 번째로는 현실적 과제를 해결해야 하며 다섯 번째로는 국민 체감 복지가 달라지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앞으로 행정 혁신과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실제 제도가 얼마나 빠르게 또 얼마나 넓게 적용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분명히 국민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변화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복지를 구걸하는 존재가 아니다. 국가가 당당히 보장해주는 권리의 주인이다. 이 메시지야말로 이번 변화의 핵심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생활정보마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